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거침없는 6연승 행진을 달리며 선두 독주 체제를 가속화했습니다. 팀의 맏형 최영우 선수는 패색이 짙던 9회 결정적인 3점 홈런으로 타점 선두를 질주하며 해결사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프로의 해결사 타점 기계 최영우의 결정적인 3점 홈런. 대체 선발로 나선 김도현의 인생투. 기아 타이거즈가 최영우의 제2역전 3점 홈런에 힘입어서 지난주 삼성과 하나전 5연전을 쓸어담으며 선두 독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6연승 행진의 후반기 성적만 9승 2패. 위기 때마다 빛나는 타력과 집중력이 원동력이었습니다. 팀 타율이 상대 팀들보다 1푼에서 2푼 이상 높은 2할 9푼 9리. 더욱이 이달에는 3할 2푼 8리로 통합 우승을 일궜던 지난 2017년에 못지않은 활화산 같은 타격으로 타팀에는 그야말로 공포의 타선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점 선두를 달리는 최영우는 전성기 때를 방불케 하는 해결사 본능으로 타선의 중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반기 부진했던 소크라테스와 나성범이 완벽하게 살아나고 최원준도 이달에만 4할 1푼이 넘는 맹타를 휘두르는 등 그야말로 피해갈 곳 없는 완전체 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이탈로 헐거워진 마운드도 대체 선발인 김도현이 3년 9개월 만에 선발승을 기록하고 정혜영이 빠진 불펜도 전상현이 확실하게 뒷문을 책임지는 등 위기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으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2위와는 6게임 반차. 개막 이후 최대치까지 간격을 벌렸는데 이제 남은 경기는 50경기. 이번 주 상대는 8승 1패와 4승 1패로 압도적으로 강한 NC와 키움이고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팀 분위기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에 8구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연일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노후주택에 살거나 빈집 주변에 사는 분들은 혹시나 사고로 이어지진 않을까 불안하실 텐데요. 인적이 끊긴 빈집은 관리하기도 철거하기도 어려워 지자체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을 맞은 듯 대문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담 안을 살핍니다. 오래된 집인데다 며칠간 많은 비가 내린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붕괴 당시 집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목욕탕 통로로 사용하던 곳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비가 내릴 때마다 추가 붕괴가 이어지면서 주민 불안은 더합니다. 기와에 쓰인 성면 탓에 곧장 철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제선으로 접근만 막아뒀습니다. 중간중간 비 올 때마다 이렇게 한 3번쯤 무너졌어요.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그러지 어제도 무너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여기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고 하는데. 사람 발길이 끊긴 빈집은 더 골칩니다. 비가 그쳤지만 옥상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 집과 맞닿아 있어도 손쓸 수 없어 마냥 지켜봐야 합니다. 오래됐어요, 방치된 지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위험이 있죠. 무섭긴 하죠. 지자체도 정비 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만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과 철거 같은 경우는 소송의 위험도 있고 절차 자체도 많이 복잡하거든요. 전남에서 빈집인 단독주택은 모두 8,700여 가구. 철거 대상인 곳도 2,000가구가 넘습니다. 장마철을 지나 다가올 태풍까지 안전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확실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소식을 빠르게 알리고 대응하도록 돕는 수단이 재난문자입니다.
그런데 재난 문자가 한국어로 발송되다 보니 많은 외국인들이 안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자 광주의 한 민간 방송사가 나서서 러시아어로 번역한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러시아에서 살다가 지난 2010년 한국으로 온 멜리사 씨. 이제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지만 재난 문자는 내용이 어려워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그냥 넘기기도 했는데 최근 러시아어 재난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말을 이렇게 쓰고 이랬거든. 좋고 그리고 편안하고 그렇지. 민간 방송인 GBS 고려방송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방송 설비가 정부 등의 재난 문자를 인식한 뒤 인공지능을 활용해 이를 번역해주면 담당자가 문자 전송 웹사이트에 들어가 그 내용을 수작업으로 전송합니다. 번역 앱보다 정확하고 대피 장소 등 재난 문자가 빠뜨린 내용까지 파악해 보냅니다. 시작 한 달 만에 2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SNS 단체방 등을 통해 문자 내용을 퍼뜨리도록 요청해 실제 혜택을 보는 이들은 전국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행정 서비스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고려인분들 그리고 우리 이주민분들이 재난 문자를 보았지만 한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해를 못해서 대피를 못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해주기 기다리기보다 우리 여기 광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에서 먼저 힘을 모아서 시작해보자. 하지만 문자 한 건당 50원으로 후원금으로 겨우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기관은 없고 재외동포청이 사업 공모를 안내한 정도입니다. 도리어 도와달라며 외국인 명단을 넘겨주겠다는 지자체가 있었는데 개인정보 등 민간 업체가 홀로 떠맡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사이 민간 영역에서 이를 대신해 힘겹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빗물을 모아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사업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추진이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쓴 편지가 힘을 발휘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텃밭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수조 앞에 놓인 물뿌리개에 물을 가득 담습니다. 토마토와 깻잎 등 직접 키우는 채소에 물을 줍니다. 옹기종기 모여 물을 주는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고추랑 방울토마토예요. 좋아요. 아이들이 물을 받은 수조는 빗물 저금통입니다. 옥상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정화해 모아주는 장치입니다. 유치원 화단에는 보시는 것처럼 고추와 토마토 등 다양한 채소들이 심어져 있는데요. 모두 아이들이 이 빗물 저금통에서 받은 물로 직접 키운 채소들입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페트병에 빗물을 모아 텃밭을 가꿔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을 아끼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페트병이 작다 보니 한계가 있었고 아이들은 빗물을 모을 수 있는 빗물 저금통을 만들어달라며 서구청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상추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빗물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아쉽게도 빗물 저금통 설치 사업은 올해 지원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물을 많이 쓰니까 지구가 아파하니까 빗물을 모아서 쓰려고요. 아이들의 편지를 받은 서구는 예산을 재배정했고 400만 원을 들여 이번 달 초 빗물 저금통을 설치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진짜 이렇게 빗물을 모아놓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이들은 감사 표시로 서구청장에게 가지와 고추 등 직접 기른 채소를 전달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아이들 환경 교육을 위해 빗물 저금통 지원 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겠다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되살리는 일은 지역민뿐 아니라 출향민들에게도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광주 전남 출신 재경 향우들이 태어난 곳을 널리 알리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호남 MBC 3사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은 떠났지만 고향은 살리겠다는 이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광주 전남 출신 510만 향후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 전남 시도민회입니다. 고향 방문 발길은 전보다 뜸해졌지만 마음은 늘 고향에 있다는 향후들. 하지만 빨라지는 수도권 집중화에 더 빨라지고 있는 고향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걱정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회와 광주, 목포, 여수 등 호남 문화방송 3사가 지역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생존할 것인가, 또한 지역을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고민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지방 소멸이 수도권에 잘 전달되도록 교류와 소통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지역이 살아요. 우리가 산다. 광주 전남 시도민회와 광주, 목포, 여수 등 호남 문화방송 3사는 앞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우선 내 고향 지역 MBC 유튜브 구독하기 활동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출향 인사들은 고향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 지역 방송으로서는 뉴미디어의 역할을 키울 수 있는 상생 방안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 우리가 뭔가를 기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인구 소멸, 또 지방이 정말 없어지는 또 우리 고향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고자.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가 전신인 광주 전남 시도민회는 1955년 설립 이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510만 향후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최대 향후회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전남 지역 국회의원 후보가 현수막과 인쇄물 비용 등 각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후보자 측은 일부 금액을 입금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전남의 모 국회의원 후보. 총선 기간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기 위해 한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2천만 원. 그런데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선되진 못했지만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이 업체는 선관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후보자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업체에게 잔액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더 있었습니다. 해당 후보는 회계 책임자에게 권한을 일임해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고 회계 책임자는 자금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조만간 지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후보가 업체에게 돈을 안 주고도 선거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비용 정산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의 경우 계약서와 견적서도 적법한 서류로 인정해 비용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실제 해당 후보의 수입 지출 보고서에는 현수막 비용 등 일부 항목이 미지급으로 표기돼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또 지급이 되었을 것을 전제로 회계 보고서를 또 제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지만 또 민사적으로 또 의견을 하셔야 되는 부분. 선관위가 파악한 해당 후보의 체불 금액은 약 5,800만 원.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업체들은 선관위가 선거 비용을 보전했더라도 대금 지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친척 관계인 광주고검 박철환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인 가운데 박철환 검사는 문제될 행동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고검 박철환 검사는 광주 MBC 취재진에게 청문회 중 법적 조언을 한 것은 법적인 지식과 경험 범위에서 한 것일 뿐 본인이나 임 전 사단장이나 문제될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고검도 박철환 검사가 공적인 접근보다는 사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없다라고 언급할 수준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돌봄교실에 제공될 도시락 공급 계약을 일부 초등학교에서 맺지 못해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중식 제공 사업과 관련해 지원 대상 학교 152곳 가운데 20개 초등학교가 도시락 납품업체와 계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식 지원 사업의 업무 주체인 돌봄 전담사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돌봄 전담사들은 중식 지원 사업에 따른 근로시간 확대와 행정 업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채용 담당 팀장급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감사관 채용 관련 결재선상에 있던 당시 팀장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팀장 공무원 외에도 윗선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